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생활인이 사랑한 시계들 코너, 재미있는 시청자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잠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꿀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계 모임에서 만났잖아요. 네네. 시계 모임에서 아롱이 형님 운영하는 네, 그 모임에서 그쵸. 만났는데, 비주류 시계들과 주류 브랜드의 시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갖춰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시계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남들이 제 시계 좀 알아봐주고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되게 원초적인 욕구. 그쵸. 이게 없다고 우리가 부정하지 맙시다. 오늘은 네. 가장 먼저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롤렉스를 먼저 사고 시작하는 게 시계 생활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꺼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롤렉스를 샀다. 난 만족했다. 그런 사람들의 영상 끄시고 커뮤니티 다 탈퇴하시고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시계 잘 모르는 분들은 롤렉스니까 뭐 이제 내가 그렇죠. 원하던 애초의 목표는 달성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돈 아끼려면은 시계 더 이상 안 보는 게 맞으니까. 아, 그렇죠. 모든 유튜브와 커뮤니티로부터 단절된 채 롤렉스 하나 사고 끝내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언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롤렉스 같은 걸로 내가 성공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계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건데, 그럴 때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네네. 그럼 본인 제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롤렉스 하나 사고 안 끝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고 롤렉스를 제일 먼저 산 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 시작한 건 이제 오메가 시마스터 300의 이제 회판 신형 모델을 보고서 아, 저걸 내가 돈을 보면 꼭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돈을 보고 제일 먼저 산 건 사실 걔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한 작가님께서 저한테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롤렉스를 하나 사라. 그러면 시계 생활 안 해도 된다. 왜냐면 그분이 실제로 롤렉스 하나를 사고서 시계를 더 이상 안 사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샀던 게 롤렉스 청콤 서브마리너였습니다. 예. 하필 제일 먼저 그때는 번쩍이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예. 어떻던가요? 들여보시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당시 일하던 사무실 겸 집인 곳이 인근에 자동차 중고 매장이 좀 많았던 곳인데, 그분들을 이제 길거리에서 되게 자주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청콤을 실제로 많이 차고 계셨고. 아, 겹치는군요. 네, 근데 저도 그걸 차고 지나가니까 서로 약간 쟤는 어디 소속이지라는 느낌으로 서로 쳐다보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한번 느끼고, 아, 누군가는 나를 이제 그런 이미지로 볼 수도 있겠구나. 뭐 그게 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콤을 결국은 방출을 하고 데이저스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한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런을 좀 뛰게 됐습니다. 예. 아, 오픈런을. 예. 작가님도 하신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마감하고 있었는데, 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마다 백화점 앞에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숙박하면서 콘티 같은 거 짜면서 계속 왔다 갔다 백화점 갔다가 퇴짜 받고면 다시 와가지고 또 콘티 짜고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 시간에 일을 하시면은 피만큼 버시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회비용 생각하면 손해보신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 이제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아무래도 기분이 좀 좋기는 합니다. 예. 그럼 롤렉스 하나로 멈춰지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옛날에 리뷰하셨던 얼곤이라는 그 마이크로 브랜드의 그 브론즈 시계를 먼저 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가 또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것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서 못 보는 디자인들이 마이크로 브랜드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두 개 사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브랜드를 사면 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퀄리티에 대한 만족감이나 네임밸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또 결국은 또 다시 명품 시계를 사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왔다 갔다 했네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롤렉스 병 걸렸다가 홍대병 걸렸다가. 아,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 이게 멈추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셨어요? 나 이거 하나 사면 더 이상 시계 안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시계들을 사고 한 달 뭐 두 달 있으면 또 그게 또 무뎌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 또 방출하게 되거나 이제 그 가격으로 조금 더 이제 다른 시계를 또 사게 되긴 했는데 그게 안 멈춰지더라고요, 도저히. 아마 돈이 완전히 떨어지고 더 이상 시계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면 아마 진짜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재정이 받쳐주는 한 안 멈춘다. 아마도. 근데 또 재정이 없어도 없는 대로. 줄여서 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가격대를 낮추면은 네. 그 가격대에서만 또 만족할 수 있는 시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못 멈출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떤 거는 시행착오였고 어떤 거는 진짜 잘 샀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히나요? 내가 어떤 걸 샀는데 그게 이제 명품 브랜드라서 남들이 인정해 줄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한테는 이제 이런 밍 같은 시계 같은 경우는 진짜 저밖에 없어서 약간 만족하는 것도 있어요. 예. 실제로 이뻐서 드린 것도 맞지만 제 주변에 그 누구도 갖고 싶어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좀 만족감이 좀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중심적으로만 시계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외부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시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마이크로 브랜드도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확실히 시행착오다라고 느꼈다면 청콩 같은 거? 그건 시행착오였나요? 네, 그렇죠. 남들 눈치를 많이 보는 시계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남들이 되게 안 좋게 보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시계를 샀을 때도 이제 영향을 받아요. 네, 영향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도 저만 좋아서 또 좋아하는 시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만나려면은 결국은 내가 돈 주고 사와서 내가 며칠 차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꼭 다 완전히 만족한다?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좀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결국 모든 조언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겪어봐야 된다잖아요. 100% 동의합니다. 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먹혔던 조언도 다른 누군가에는 또 안 먹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롤렉스 하나 사면 끝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나간 사람 또 별로 없어요. 거기서 시작일 뿐인 사람들이 더 많았고, 제 주변 같은 경우도 멈추는 롤렉스가 어떤 롤렉스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롤렉스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 롤렉스는 안 멈추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소재로 가잖아요. 금이냐 또 아니냐 이걸로 또 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익스플로러로 시작해서 데이토나까지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그렇죠. 데이토나에서도 끝나면 다행인데 결국은 데이토나에서도 이제 금이 들어갔냐, 언제 생산되고 언제 단종됐냐 이런 걸로 가니까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해요. 네. 뭔가 조언할 것처럼 시작해서 모든 조언은 쓸데없고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시계 하나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 시계는 어떻게 들였고 뭐가 마음에 드시는지 혹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부터 이야기할까요? 일단은 제 드러내는 욕망이 가장 크게 드러내주는 데이저스트 모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옐로우 골드를 먼저 샀었어요. 옐로우 골드 콤비인 모델을 먼저 샀었는데 옐로우 골드가 제 피부 톤이랑 좀 안 받는다는 걸 알고 나서 방출을 하고 이 로즈 골드 톤으로 다시 구매를 했고, 한 5년 정도 됐는데 언제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시계 매니아를 만나러 갈 때는 좀 별로 재미없는 시계다. 근데 내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자리를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한 건 또 없다. 그게 데이저스트입니다. 꼭 롤렉스여야 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누구나 아니까. 누구나 아니까. 네, 이제 대중 매체에서도 롤렉스라는 거를 등장시킬 때는 그 캐릭터가 어떤 성향인지를 보여줄 때 실제로 롤렉스를 많이 채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음을 누군가한테 꼭 말하고 싶을 때는 결국은 롤렉스를 차고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그게 부끄러운 날도 있어요. 그럴 땐 또 오히려 안 차고 가고. 보통 데이저스트냐 서브마리너냐 이 수준에서 많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서브마리너는 방출이 됐는데 데이저스트는 남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브마리너가 착용감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무겁죠. 네, 무겁고 백케이스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게 저는 이제 압박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압박을 하는 시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화려도 상관이 없어. 심지어 저 템포인트거든요. 근데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게 어차피 누구를 만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업이라서. 이거는 내가 빛나야 할 자리에 차고 나갈 시계니까 그렇죠. 번쩍여서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싶은 날을 그런 날을 한 번씩 또 올려보게 되는 뭐 아주 욕망이 솔직한 시계입니다. 자존감 채워주고. 좀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취향대로 시계 생활합시다 이런 말 되게 쉽게 하지만은 저희 채널이 나쁜 사람인데 제가 쉽게 하지만은 제가 자주 보는 책에 나오는 정신과 환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닭모이라고 생각해요. 닭모이? 네. 그래서 닭을 보면은 자기 쪼아 먹을까봐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너 닭모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주지시키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닭을 보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트라우마? 아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닭모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저 닭이 내가 닭모이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됐다는 걸 알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이게 나 혼자 생각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다른 사람의 인식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이게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이제 이름 자체와 얼굴로서 이제 드러나는 걸로 이제 이미 되게 네임밸류가 높은 어떤 직업군이었으면은 오히려 굳이 롤렉스를 안 찼을 수도 있어요. 안 차는 게 더 멋있어 보일 수도 그랬을 있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 결정하는 거라서 네. 저는 뭐 이미 그런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직업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주로 만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에 따라서 조언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예. 회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학생이고 만나는 사람 별로 없는 대학원생일 때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취향대로 하세요. 롤렉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이 또 독특한 그런 정서나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게 획일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힘든 획일적이지.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세게 얘기 안 하려고요. 여러분이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서 거기에 맞는 그냥 취미생활을 네. 즐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아닌가.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시계는 뭔가요? 뭐 제일 재미없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문어치입니다. 문어치 신형이고요. 네, 3861 들어가죠. 네, 뭐 사실 무구까지 잘 모르는데 네. 네.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냅둬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문어치입니다. 오, 그것도 재밌네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혼재돼 있어요. 문어치가 남들한테 좀 드러내려는 욕망은 이제 브랜드로 채워지는 부분이고 남들과 다르려는 거는 결국은 문어치를 시계 초보자, 그러니까 시계를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생각보다 예쁘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그 오메가 시마스터 300을 샀을 때 문어치가 옆에 있었거든요. 네. 나 안 쳐다봤어요. 왜냐면 드러낸 욕구 때문에 시계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빛나야 돼, 반짝거려야 돼. 베젤이 이렇게 세라믹으로 돼 있고 그래서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문어치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매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드러내는 욕망에 굉장히 안 맞는 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시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어치를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줄질을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제가 스트랩만 지금 한 200개 정도 갖고 있을 정도인데 얘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질을 한 흔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주일에 한 3번은 줄질하면서 얘를 차는 것 같아요. 심심하면은 문어치 줄질이나 할까 하면서 문어치 줄질하고, 얘만 좀 유난히 좀 줄질을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잘 모르는 분이 보면 옆에서 병이다, 저 병이다. 제 와이프가 제가 줄질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그냥 저희 와이프는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또 혼자서 시간 잘 보내니까 얘는 혼자서 저렇게 즐겁게 논다고 신기해하고. 맞아요, 신기합니다. 예, 실제로. 네. 시간 잘 가잖아요, 질질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줄질 잘 됐을 때 또 와이프가 칭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대부분 줄질 해놓고 보는 사람 와이프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어때? 그러고 막 그렇죠. 별로라 그러면 시무룩해서 다시 그럴 때 기분 좋아요. 줄질을 했는데 와이프가 다른 시계 샀어? 이러면은 야, 내가 줄질을 오늘 끝내주게 했구나. 다른 시계로 보일 정도로 내가 줄질을 잘했구나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남긴다 그러면 롤렉스가 아니라 오메가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알 것 같은 게 지금은 그걸 살짝 초월한 것 같아. 알아보는 욕망과 남들과 다르고자 하는 욕망이 제가 볼 때는 4.5 대 5.5 정도로 살짝 또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커리어가 성공가도에 막 진입하기 시작한 그때는 내가 정말 성공했는지 긴가민가 하니까 오히려 더 롤렉스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쵸. 이제 안정적이시잖아요. 맞나요? 조금은 뭐 그러니까, 전보다는 좀 낫다. 그러니까 좀 놓게 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돈을 갑자기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뽕이 좀 확 찼던 건데 그게 빠지고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못나지도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저를 좀 이제 계산이 좀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롤렉스를 오히려 차면 부끄러질 때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롤렉스를 찰 어떤 단계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계 취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자아 성찰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계 생활하면서 제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옷을 입을 때 이게 좋은지 등등, 패션 등등 이런 것까지 좀 많은 걸 깨닫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깨달은 피스. 네, 깨달은 피스. 문화 씨 역시 달에 갔다 오더니 인류에게 깨우침을 주는. 근데 그건 있어요. 네. 내가 달에 갔다 온 거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에 갔다 온 거를 중요하죠. 누군가한테 야, 그 시기 뭐야 그랬을 때 설명하기 제일 쉬운 한 문장이 달에 갔다 온 시기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 빼도 전 문어치가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럭셔리 타임피스가 뭐 이런 진짜 모험을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진짜로 모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모험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고 있으면은
나는 모험을 아는데 시계가 나 대신 모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상상 속에서. 그리고 평행 우주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평행 우주에서는 내가 이 커리어로 가지 않고 어렸을 때 꿈꾸던 모험가가 되기도 했을 거야. 뭐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근데 실제로 문어치를 차고 하는 모험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타는 정도라든지 그렇죠. 뭐 어디 이동할 때 좀 시간 좀 체크하고 라면 끓일 때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체크하는 정도라서 보름달 떴네 이러고. 아 근데 보름달 뜨는 거를 보고 나면은 퇴근하고 집 가다가 보름달 떴네? 문어치 차야지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아 그러네. 네. 아 이제 인정합니다. 달에 갔다 온 거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떤 타임피스로 갈까요? 아 일단은 얘 한번 좀 꺼내고 싶은데요. 오리스 에커스 소스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에디션인데 아 멋있습니다. 네. 삶의 원천인가요? 번역하면? 사실 그 무슨 에디션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저하고 연애할 때 제가 시계 좋아하는 걸 알고서 이거를 선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딱 고를 때 되게 제가 재밌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시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베젤이 텅스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무슨 에디션인지 설명해줬는데 기억은 안 나거든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이 에디션 그 넘버 있잖아요. 그게 1989예요. 제가 1989년이에요. 생일이. 아 그렇군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약간 뭐랄까 되게 운명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와이프랑 결혼까지 했으니까. 특별한 타임피스네요. 진짜. 네,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시기입니다. 잘 어울리시기도 해요. 사이즈가 제가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좀 작은 시계를 자꾸 차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이즈가 저랑 더 맞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해요. 단점 하나 말하고 싶은데 뒤에 러버가 너무 길어요. 그 좀 빳빳하죠. 네, 빳빳하고 그래서 이제 잠갔을 때 보면은 3중이에요. 그 되게 착용감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뒤에 딱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그 불편을 해소하긴 했는데 좀 안 그렇게 막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루플리스죠. 얘도 뒤에 키퍼가 없고 이제 안쪽으로 다. 아 그렇죠, 그렇죠. 루플리스가 다 그래요. 근데 오메가도 그렇고. 되게 진보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손목 사이즈랑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면 루플리스가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와이프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렇죠. 소중한 네. 시계. 와이프가 선물한 그러니까 이 오리스가 생기기 전에는 특별히 제 개인적인 헤리티지가 있는 시계는 딱히 없었어요. 제가 보이고 싶어서 뭐 남들과 다르고 싶어서 산 것들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라고 하는 이제 가족 헤리티지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도 이제 깨닫게 된 시계입니다. 네. 나만의 헤리티지가 있는 시계. 날짜 표시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오히려 좋아요. 그냥 대칭 안 깨지고. 네, 대칭 안 깨지고 오히려 이게 뭔가 디자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방식을 훨씬 선호하고 데이트를 안 맞춰도 티가 별로 안 나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오리스가 좋은 편인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훨씬 비싼 시계들 사이에 있는데 그렇게 꿀리는 느낌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줄질만 조금 아쉽다. 줄질만 예. 조금 그거 아쉽다. 말고는 뭐. 네. 다이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거운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와이프가 사준 거니까 당연히 방출을 못하고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그 롤렉스가 어떤 드러내는 욕망에 기둥을 세우고 시계 생활을 시작한다고 말한다면은 얘는 저한테 뭐냐면 다이버워치는 이거면 된다. 다이버워치를 더 살 필요는 이제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는. 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툴워치를 살 때도 약간 좀 막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저게 있는데 굳이 또 툴을 살 필요가 있나? 아, 그렇군요. 물론 그러고도 많이 사긴 하는데. 아, 그리고 이제 드레스 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 장모님 보고 계십니까? 장모님께서 이제 사위 하나 사주고 싶다고 사주신 이제 탱크 루이 모델이고요. 롤가우가 완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롤가우 말고도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브레게라든지 이런 시계도 경험은 해봤는데 사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브레게를 말하면 누가 알지? 최소한 제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브레게를 봐도 딱히 브레게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제 입장에서는 브레게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계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브레게 마린 9형을 갖고 있었는데 하이엔드 시계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닌 게 확실히 걔가 헤드가 이제 금통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스트랩 사이즈가 저랑 재수없게 안 맞으면은 미세 조정이 없다 보니까 약간 안 맞아서 위에서 흔들리는 시계였어요. 그래서 방출했었고. 아, 하이엔드가 원래 그래요. 브레이슬릿이 불편해야 하이엔드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롤렉스처럼 미세 조정이 철저하게 되면은 대중시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시계에 맞춰줘야 되면 하이엔드야.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기호시에다가 로마자 들어간 그거 대신에 되게 미니멀한 네. 걸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야도 안 질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잘 질리고 자주 시계를 바꾸는 편인데 그러니까 선물 받는 거니까 오히려 좀 개성 있는 거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 그거는 오리스 에커스가 좀 그런 역할을 이미 해주고 있었고 오히려 심플할수록 질리지 않는다. 저한테 문어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탁월한 선택이에요. 현행인지 빈티지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네. 빈티지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현행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현행이 주는 어떤 되게 화려한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또 만족감이 되게 높은 시계입니다.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와이프 분께서 차고 나가시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으신가요? 무서워요. 와이프는 애초에 시계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시계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막 술 먹으러 갈 때 차거나 그러면은 되게 무서워요, 진짜. 아, 놓고 올까봐? 놓고 오거나, 네, 그쵸. 놓고 오거나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막 찍히고 이러고 금은 또 약간 무르니까 좀 무섭습니다. 예. 잘 떼어지지도 않고 어디 가서. 그렇죠. 빌려주긴 하는데 약간 이제 겁내면서 빌려주는 편입니다. 드레스 시계 계속 해볼까요? 아, 네. 드레스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랜드 세이코 SBG W291인데요. 얘를 제가 산 이유는 얘가 브레이슬릿까지 만약에 착용하게 되면은 올 실버예요. 다이얼부터 뭐 하나 없이 다 올 실버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세이코라고 써있는 이 글자 빼고는 다 실버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이즈도 적당히 작고 적당히 딱 핏하게 맞고 그리고 얘가 약간 얇아요. 네, 다른 애들보다 수동 버전. 네, 수동입니다. 아, 그래서 약간 얇습니다. 백케이스 못 보는 건 살짝 아쉽긴 해요. 그랜드 세이코가 그래도 백케이스 보는 맛이 좀 재밌긴 한데 네, 그리고 뭐 이 케이스 여기 각진 부분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번쩍번쩍하니까 뭔가 하나에 되게 잘 다듬어진 인덱스를 시계로 만든 느낌이에요. 전체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각이 진짜 살아있어요. 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줄질도 생각보다 되게 잘 받아요. 좀 이렇게 드레시한 줄질을 해도 괜찮고 약간 좀 스포티한 줄질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좀 무드가 너무 드레시하지도 않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어지간한 정통 하이엔드 브랜드의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랑 비교해서도 오히려 그랜드 세이코가 더 클래식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요즘은 뭔가 사이즈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위스에서 만드는 하이엔드들이 좀 사이즈가 좀 커지고 있는 트렌드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어벙벙한 느낌 들 때가 좀 많아요. 빈 공간 많고. 네네네. 근데 그랜드 세이코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론 사이즈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애들까지 좀 유지를 시켜줘서 그런지 좀 선택지가 많아지는 게 참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만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그랜드 세이코. 아, 예. 아, 하나만? 다들 얘기하는 거지만 미세 조정 없는 거는 항상 아쉽다, 브레이슬릿이. 제가 눈송이도 있었거든요. 눈송이가 티타늄이라서 가벼워야 되는데 무브먼트는 무겁고 그러면 줄질로 약간 타이트하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슬릿이 약간 또 저한테 살짝 크거나 하나 빼면 너무 타이트했어요. 타이트하게 찰 수는 없으니까 또 널널하게 차면 문제가 뭐냐면 헤드가 무거워서 좀 위에서 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브레이크의 마린처럼. 제가 그래서 방출했어요, 걔는. 얘도 근데 사실 브레이슬릿으로 하면은 약간 안 맞거든요, 저랑.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가죽으로. 이것도 참 차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노무스 클럽 모델이거든요. 아, 저도 노모스 오늘 차고. 보이진 않으시겠죠? 이게 저는 왜 좋았냐면은 클럽 이제 보면은 그 러그 홀이랑 백케이스 위치가 보면 러그 홀이 조금 더 낮거나 비슷해요. 평평해요. 이게 이제 압박점이 없는 시계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리고 얇고 그 방수 성능 높고 개성 있고 브랜드 네임밸류도 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괜찮고 굉장히 저는 추천한 시계입니다. 예. 시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이 걸쳐져 있는 분들한테 아, 쟤는 시계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 노모스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화 시작하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워낙 착용감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이버치를 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게 된 이유가 결국은 제가 시계를 지금 6년째 거의 안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잘 때, 씻을 때, 설거지할 때 항상 차고 있거든요. 오, 스크래치를 신경을 쓰시면서 주무실 때 이제 안 빼는 건 또. 저는 찍힘을 조금 무서워하는 거지 스크래치 자체를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차고 나갔을 때는 스크래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찍힐까봐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스크래치는 오히려 전 자연스러운 거라서 오히려 저는 처음에 시계를 새 거를 샀을 때는 스크래치가 조금 더 빨리 나길 약간 바래요. 그래서 줄질도 사자마자 웬만하면 바로 합니다. 스크래치 바로 나거든.
알 수 없다 그 얘기지. 알 수 없다. 정말 알 수 없다. 내게 되는 과정을 네, 그렇죠.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몇 년 내내 시계를 차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브레이슬릿보다는 좀 이렇게 드레시하면서 적당히 이런 방수 성능에 이런 것도 좀 튼튼한 시계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편합니다 이런 게 시계를 차고 있을 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보통 노모스는 탕겐테 많이 하잖아요. 아 그죠. 클럽은 약간 소수치 하는데 클럽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탕겐테도 사실 사봤고 노모스 오리온 모델도 사봤는데 안 갖고 본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생각보다 자잘자잘하게 많이 사봐가지고 근데 이제 탕겐테나 오리온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 사고 싶어하는 드림워치의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드레스워치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들었을 때 방출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 있구나.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네네. 네, 좋게 말하면은 뭐 사실 그 가격대는 걔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긴 한데 매니팩처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좀 발칙해서 좋았어요. 이 오렌지색이라는 게 이제 생각보다 브랜드에서 많이 안 쓰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버 아니면 없죠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으로 다이버까지 하잖아요 노모스는. 그렇죠. 베젤도 베젤이 없고 없죠. 네. 스크루다운 크라운도 없는데 200m, 300m 방수하면서 우리 컬렉션은 얘가 다이버야 이러는데 야, 동의하세요 그러면? 뭐 근데 파네라이도 베젤 없이 914 같은 모델들은 이제 다이버 워치로 그렇죠. 그게 하니까. 원초적인 다이버 시계죠. 그렇죠, 그렇죠, 다이버라는 포맷이 잡히기 전에 다이버 시계였으니까. 인정은 합니다. 예. 다만 그거는 다이버 워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진 않아요. 최소한 그냥 방수력이 아주 높은 그냥 데일리 워치다. 저는 스포츠 그렇게 시계 저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베젤을 못 돌리면은 저는 잠수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여행 갔을 때 물에 들어갈 때 그냥 내가 몇 시부터 놀았지 정도로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이러면 대충 한 3시 한 30분쯤부터 차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시침에 맞춰 놓는군요. 네. 네, 분침 아니고 저는 시침에다가 신기하다. 네. 그러면은 12시간까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체크가 그러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다마스코 DC56이라는 시계인데요. 이게 뭐랄까? IWC도 갖고 계신 걸 봤는데 IWC 대신에 다마스코도 갖고 오셨어요? 걔는 방출 예정. 방출 예정.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방출 예정이고. 오히려 다마스코는 남는데. 얘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얘도 한 5년 정도 계속 있고 일단 IWC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검은색 이런 케이스가 되어 있는 시계가 있긴 한데 일단은 스크래치 부분에서 다마스코가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마스코가 조금 더 평소에 차기 좀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위 호환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시고 기능으로 생각하신 거네요. 일단 사이즈가 IWC가 요즘은 좀 작게 안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리고 줄지를 엄청 잘 받아요. 오히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 전용 줄만 지금 한 5-6개 정도 또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IWC냐고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IWC를 알질 못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 아니면은 진짜 예상보다 훨씬 사람들이 시계 브랜드 잘 몰라요. 제가 주변에서 겪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롤렉스에서 끝난다 거의. 롤렉스 좀 많이 알아야 이제 까르띠에, 오메가, IWC까지 알면은 그래도 조금 시계를 찾아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잘 몰라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리고 그 크로노그래프는 저는 무조건 12시간계만 찹니다. 1시간계, 30분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그 토탈라이저가. 네. 근데 12시간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30분이나 1시간만 시간을 체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쓰려고 크로노를 차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갈 때 내 비행 시간이 그냥 괜히 궁금해. 그러니까 어차피 핸드폰으로 보면 다 아는데 그냥 내가 얼마나 비행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잤는지를 그냥 측정하고 싶어서 크로노그래프를 찹니다. 그러면 꼭 3카운터에 그 시간 토탈라이저가 있어야 되겠네요. 있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네. 근데 문화치도 들어오고 들어오죠. 네, 그리고 얘도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제가 1시간계도 차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방출됐어요. 불편하다. 네. 1시간 재서 뭐하냐? 1시간 뭐 그래봤자 설거지다. 내 라이프 스타일과도 맞아야 되겠네요. 크로노그래프가. 전 진짜 쓰려고 시계를 차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실제로 쓸 수 있느냐, 어디에 쓸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거 딱 하나 있는데 글라스가 이제 원래 있던 기존의 글라스가 아닙니다. 코팅이 잘 벗겨지잖아요. 코팅 다 밀어낸 그냥 다른 글라스예요. 지금 완전히 단면 무반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러 밀어버리지 않나요?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많이 나기 시작해서 국내에 이제 글라스 제작하는 곳에 물어봤는데 다마스코 글라스 수준으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반사 처리가 되게 비싸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색감도 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생각보다 글라스가 많이 얇아서 이 느낌 내기가 국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무반사는 됐고
야, 양면 말고 단면으로만 해달라 해서 이제 받아보내고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나요, 이제? 밍으로 가죠. 밍 보고 놀랐어요. 이거 진짜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전 이거 두 번째 밍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시장이 아예 하이엔드 인디펜던트 계열을 보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가성비, 중국 알리발과 구분 안 되는 가성비 시장에 있는 분들은 많은데, 그쵸, 그쵸. 발틱이나 만 같은 초인기 브랜드 아니면은 약간 가격대 높아지면 싹 빠지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싹 빠져서 밍같이 개성 있는 시계 브랜드들이 의외로 한국에서 안 보이는, 해외에선 되게 중요한 브랜드로 여겨지는데 이미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아무래도 마이크로 브랜드가 높아지면은 개성도 강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건 맞는데 대체품이 아무래도 보이다 보니까 이거 살 돈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고에서 뭐 오메가라든지 뭐 IWC든지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얘는 대신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주는 그 만족감도 있고, 무브먼트도 이제 되게 재밌게 수정을 해놔가지고 이게 점핑이 되거든요. 네. 시간이. GMT처럼. 네. GMT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수정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뭔가 초침도 없고, 그 안에 이제 기호시나 이제 겉에 이제 인덱스가 이제 유리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브랜드 로고가 그렇게까지 안 드러나는 것도 좋아요. 이게 왜 재밌냐면은 스마트워치 같은 거 다운받는 스킨 같이 생겼는데 근데 보면은 입체감이 있어요. 입체감. 그쵸. 그걸 입체적으로 네. 구성해놔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킨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버건디가 네. 생각보다 딥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흰덱 인덱스가 붕 떠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 디스플레이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기호쉐도 있고 뭔가 더 재밌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계 원래 포토그래퍼로 활동하시던 분이 만든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작가 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좀 뭔가 작품을 시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디자인에서. 그렇죠. 다른 데서 아무 데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을 항상 시도하는 브랜드여서 저희 채널을 한번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하이엔드 지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엔트리 모델, 네. 좀 더 접근 가능한 애들을 더 이상 안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아쉽습니다. 행보가. 근데 많이 좋아합니다, 이 시계도. 절대 밍밍하지 않아요. 그렇죠. 밍밍하지 않습니다, 밍은. 네. 그리고 지샥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샥도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이것저것 사봤던 것 같아요. 이게 5610인가요? 이거 까먹었네요. 그 소위 말하는 빨테라고 그냥 부르는 네. 모델로만 기억하고, 사실 제가 넘버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렇게 잘 못 외우는 편인데, 카모 티타늄 이나 뭐 TVA 뭐 이런 모델 좀 비싼 지샥 모델도 몇 개 사봤는데 착용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티타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여기 러그 꺾이는 부분이 약간 좀 길다 보니까. 그죠. 그 레진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지는데 스틸을 그렇게 안 꺾이게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죠. 그쵸. 네. 그러니까 티타늄인데도 심지어 저한테는 불편한 편이었다 보니까 그걸 방출하고 결국은 얘만 남겼어요. 뭐 역사를 따지고 이런 건 아닌데 가장 편해요, 시계가. 진짜 얘는 정말 아무 걱정 안 해요, 차고 있을 때. 만약에 어제 여행 갈 때도 얘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얘를 믿어서 가방에 그냥 던져놓는 편이에요. 그래도 된다, 얘는. 그리고 언젠가 조금 더 많이 스크래치 나서 조금 더 내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스크래치가 안 나요, 지금. 미네랄 크리스탈이긴 한데 베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은근히 이 안까지 안 건드려져요. 맞아요. 스크래치 안 나요, 잘. 근데 그래서 먼지도 구석구석 쌓여요. 네. 닦기도 힘들어요, 약간. 네. 근데 얘가 원래는 그 러버라고 하나요? 그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브레이슬릿으로 꼭 바꾸고 싶어서 부스린 다른 시계를 산 다음에 부스를만 탈거하고 그 본체는 바로 팔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들과 조금은 다르게 차고 싶어하는 약간의 욕망이. 근데 찰떡 같아요. 태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되나요? 네. 예. 근데 그 만드신 분이 저 뒷판을 보여주시는 걸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미완성 작품인데 우겨서 네. 그 안 얘기를... 팔겠다는 거를 굳이 사오신 거죠? 그렇죠. 태태가 그럼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라기보다 이제 아직은 그냥 개인이시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완성도가 엄청 높은 워치메이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그 소위 말하는 이군을 응원하는 마음, 언더독을 워낙에 좋아하는 좀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사람이 시계처럼 이렇게 시장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를 굳이 만들고 있다? 라는 게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이랑 완성본이랑 두 개를 소개시켜줬는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고 싶었어요. 완성본을 사고 싶진 않았고 제가 얘를 산 이유는 결국은 이게 프로토타입이니까 이 안에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 앵글라주를 깎다가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흔적까지 실제로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좀 사고 싶었어요. 그 웨일러 보관함도 제가 12구 보관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국내 1호일 수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완성본을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사진 촬영할 때 썼던 프로토타입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직업이 이제 웹툰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웹툰이라는 게 다들 이렇게 보세요. 만화책처럼 자리 잡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겸이 아니라 손으로 쭉쭉쭉 올리시는 매체다 보니까 제가 한 컷 그리는데 뭐 4시간 걸렸다. 엄청 힘들어서 그린 컷인데 어차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로 결국은 대중들을 상대하는 예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과정이 저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과정을 좀 되게 응원해요. 그래서 과정이 갖고 싶었어요. 결과를 갖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변태라는 얘기, 실제로 웨일러 보관함 그분도 그랬고 이분도 그랬고 좀 변태적이다. 뒷면이 재밌었어요. 네. 손으로 이제 장식을 좀 열심히 한 그런 무브먼트가 가격대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요새는 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예, 무브먼트의 장식이 앵글라주에 특히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볼 수 있다는 게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작자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앵글라주가 잘 되어 있는 시계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자기가 볼 땐 많지 않으셨다. 요새 CNC 공정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더 보기 힘들어진 면이 있어요. CNC 머신에서 그냥 끄집어낸 것도 일반인 눈에는 충분히 그럴듯하거든요. 손으로 한 그 특유의 느낌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또 원툴이어도 원툴이 진짜 확실하면 또 매력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태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본이 아니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최종본은 더 퀄리티나 뭐 완성도 같은 건 더 좋아진 거죠. 많이 차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되게 유명 브랜드로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작은 브랜드도 응원하시고 브랜드인지도 모르겠는 제작자도 응원하시고 이제 되게 독특한 우리나라에 몇 개 없을 것 같은 이런 시계들도 갖고 계시는 거 보면은 균형을 잘 찾아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꼭 모시고 싶었어요. 이제 한 반년, 1년 지나면은 또 한 절반은 아마 없고 절반은 또 다른 걸로 채워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 남들과 다르고 싶은 거를 제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면서 시계 생활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컬렉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 처음에 제가 일부러 좀 낚시성 조언을 해달라고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롤렉스 사고 유튜브 다 끄세요라고 얘기했죠.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 그러네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뭔가 컬렉션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저는 김생활, 저는 꿀찬 이효찬입니다. 꿀찬 작가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